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의 바른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은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요소들이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고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화기에서 질병이 나타나는 것들 중에 우리의 삶에 비교적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굉장히 불편하고 심하면 이제 복통도 자주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대변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는데, 대변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는 7가지 정도의 형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는 주로 변비의 형태, 또 설사의 형태와 변비와 설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 등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아프고 또 대변의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주 1회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반복되는 것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증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복부 불편감과 복통의 양상은 주로 이제 긴장을 많이 하거나 신경을 쓸 때, 그런 때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나 중요한 발표를 하거나 할 때 많이 긴장을 하면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고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보거나 이제 발표를 하는 동안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변이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치료했던 분 중에 기억나는 분 중에 한 분으로서는, 그분은 장거리 여행을 갈 때 1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변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가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장소를 찾아야 되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그 장거리 여행을 갈 때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만약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불안해하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호소하게 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제 변이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점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비와 가스가 차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변비와 가스가 배에 차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특히 가임기 여성 중에 이제 월경전 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월경전 증후군에서 이렇게 배가 가스가 차고 변비가 나타나는 증상들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같이 있다면 이런 불편함들이 더 가중돼서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한의학적인 소견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 허리 쪽에 심각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요통이 있는 것들이 좀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계속 허리가 아프시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 않으면서 장증후군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이제 40이 넘은 분들에게서 발생하게 될 때는 이것이 어떤 이제 단순한 어떤 기능성의 질병이 아니라 어떤 심각한 질병으로 이제 오인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몇 년 전에 이제 식도염으로 1년 정도 좀 고생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때 뭔가 식도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시경도 몇 번 하게 되고 또 CT나 MRI까지 찍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나타날 때 이런 환자분들께서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같이 공감을 하는 이제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출발점은 이 병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능성 위장장애의 한 형태다,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것은 이 소화기관에 걸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반복될 때 1년의 검사를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제 그것을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능성 위장장애는 이제 식도부터 항문까지 전 소화기에 걸쳐서 다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연령적으로도 영유아에서부터 소아, 사춘기 청소년, 그리고 성인에게까지 다 나타날 수 있다고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춘기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소화가 만성적으로 안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구토를 반복하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내시경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심각한 어떤 문제가 없이도 이런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고요. 이것이 기능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 기능적인 문제가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적으로 증상만 해결하는 대증적인 방법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이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무겁게 이해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틀림없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만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시 심각한 문제 없이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이것이 기능적으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또 증상만 해결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장기적이고 좀 포괄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이 병에는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사회심리학적인 요소들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것이 소화기를 통해서 어떤 증상들이 계속 나타날 때 일련의 검사를 통해서 이 증상들을 설명할 만한 어떤 특정적인 명백하고 심각한 병소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성 위장장애, 즉 소화기에서 어떤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이 병들만을 위한 이제 진단 기준을 따로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연구자들은 이제 로마 기준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기준은 몇 차례 개정 절차를 거쳐 현재 4번째 기준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 4번째 기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정서적인, 사회심리학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현재 소화기에서 식도나 위나 또 장, 여러 가지 이 소화기를 중심으로 증상이 계속 발현되고 있다면 현재 정신과적인 병력이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폭력이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학대라든가 남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화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현재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라고 하는 이런 질병과 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정신과적인 질병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들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민성 장증후군을 포함하는 기능성 위장질환에서 불안과 우울로 대표되는 이런 정서적인 인장들이 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뇌와 장이 특별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뇌장축 가설을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장축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장에도 영향을 주고 또 장 역시 뇌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장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뇌에서도 기분이나 인지와 정서들이 변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장축 가설을 기초로 해서 장내 세균총의 어떤 변화를 주어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하는 그런 연구와 시도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뇌장축 가설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연구가 일정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그룹과 또 그렇지 않은 건강한 그룹으로 나누어서 직장의 인위적인 불쾌한 감각을 이제 유발하고 이 불쾌한 감각에 대해서 뇌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활성이 나타나는지 이제 뇌의 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이 결론은 두 그룹에서 일정 정도의 어떤 이제 뇌에서의 활성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에게서는 뇌의 어떤 일정 부위가 공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그 부위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뇌에 있는 이제 작은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로 인간이 어떤 위험을 느낄 때 이 위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여기에 대해서 자율신경계를 작동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험으로부터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제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뇌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앞선 연구에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장에 어떤 불쾌한 자극을 받았을 때 뇌에서는 주로 통증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된 영역들이 활성화되는 반면에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불쾌한 이 감각들이 당사자에게는 불안과 공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뇌장축 이론으로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장에 영향을 주게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장에 어떤 불쾌한 감각이 생겼을 때 그것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과 공포로 느끼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뇌장축의 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황장애 관련된 어떤 연구에서도 공황장애에서 특히 다른 어떤 정신과 질환에 비해서보다 이제 위장관 질환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뇌장축 가설을 따르자면 극심한 이제 공포를 경험하게 되는 이 공황장애에서 특별히 더 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다른 질환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복통이라고 하는 징후와 또 설사 그리고 이제 창만이라고 하는 징후로 나누어져 기술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창만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징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징후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들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나타나는 이런 이제 가스가 차거나 변비가 생기는 이런 것들과 유사한 기록은 이제 기창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7가지 정서가 이제 막히고 쌓이게 되면 이제 몸에 기의 순환이 막히면서 위에 있는 것은 내려오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정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애노사후 비공경의 이제 감정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울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서적인 이제 억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하고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울결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정서가 이제 해소되지 못하고 막혀 있을 때 이것은 몸에 기의 순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로마 기준에서 기능적인 위장 장애들이 이런 정서적인 인자들, 즉 불안이나 우울, 학대, 트라우마, 또 폭력 등에 의해서도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뇌장축 이론에서처럼 뇌와 장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정서들이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가설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정서가 이런 기의 순환을 영향을 주고 이것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 위에서 침치료나 한약치료를 진행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성 위장장애인데 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몸에 반복적으로 구조적인 기능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또 이것은 정서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장이 정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정서적인 오랫동안의 문제가 장에 영향을 계속 줄 수 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감정과 정서까지 포함하는 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